자, 우리 뒤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 거기 한번 볼게요. 뭐,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도 1번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앞에 거는 그냥, 뭐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경제가 뭔가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자, 61페이지 가볼게요. 수요 공급의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 이게 시장이고요. 또 얘기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제원론 책에 늘상 얘기 나와 있는데 앵무새한테 만약에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타픽을 잡으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수요 공급만 잘 가르쳐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뭔 뻥이야? 이거만 하면 다 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과 시장이라고 하면 X의 사과의 가격 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노동경제학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노동시장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이라고 하고요. 레이버, 노동의 가격이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과의 수량, 사과의 가격 이렇게 돼요. 이건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또 거시경제 가면 화폐경제학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화폐경제 가보면 이게 머니 해서 화폐 공급량, 거래량 이렇게 보고 화폐 가격을 우리가 이자율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폐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화폐 공급 이것도 우상향하게 그려요. 물론 이제 수직으로 많이 그리는데 내생적이다 하면 우상향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이다 하면 그게 이제 국제 금융 달러잖아요, 달러. 외환이에요, 외환. 그리고 달러의 가격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그래요. 환율.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보면 달러의 수요, 달러의 공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살펴보는 게 그냥 경제학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요거 자체. 사과 시장에서의 사과의 가격이 얼마니? 500원이다. 사과의 거래량이 얼마니? 뭐 QX의 뭐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이게 정태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태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외생적인 어떤 충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샥이 와요.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만약에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뭐 발전했다 이렇게 되면은 사과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한다 표현을 여기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충격이 있기 전과 충격이 있은 다음 요거를 같이 비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충격이 있기 전에 사과의 가격이 있기 전보다 떨어지고요. 사과의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갑자기 이 충격이 와서 해외 이민을 받아들였다고 할게요. 막 이렇게 아니면 이제 동남아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노동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하락하고요. 노동자의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똑같이 위에 거랑 달라질 거 없어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통화 공급량을 막 증가시켰어요. 그럼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럼 균형 전보다 균형 후가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통화 화폐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가지고 국제수지 BP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달러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가면 달러의 가격인 환율 하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냥 미시고 그 수요 공급 배운 다음에 거시로 가면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판을 삼는 게 여기 챕터 나오는 3번 챕터 3장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볼 텐데 61페이지에 먼저
시장의 의미해서 다시 좀 살짝 체크하고 있는데 다시 리뷰를 합시다. 자, 시장이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2번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 마켓이란 그냥 그대로예요.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걸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거래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 시장이에요. 이것도 노동시장, 외환시장, 화폐시장, 사과시장, 상품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시장의 구분은 생산물이 거래되냐, 생산 요소가 거래되냐 해서 노동시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표에 완전 경제, 불완전 경제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세요. 뒤에 그냥 완전 경제 할 때 볼 거예요. 자, 시장이 존재해서 얻게 되는 이득, 그것도 우리 시험과는 관련 없는데 살짝 보시면 자, 거래 비용의 절감,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분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 비용의 절감. 사실 여러분들 장터가 없으면 제가 만약에 사과를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토끼를 사려고 그래요. 근데 토끼를 살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만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가 열리면 토끼를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토끼를 갖고 있는데 사과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장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데 좀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사과도 생산할 수 있고 토끼도 기를 수 있고 했는데 토끼는 자꾸 기르는데 자꾸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꼬닥 죽인다고 할게요. 잘 못 키우는 거야. 사과는 내가 되게 잘 키워요. 그러면 내가 사과랑 토끼랑 토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토끼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둘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나는 토끼는 잘 기르지 못하고 사과를 잘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뭔가 그걸 특화를 시키게 되고 사과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환을 했을 때 다 파이를 크게 만드는 거니까 교환에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분업, 특화 그런 걸 촉진하는 게 시장이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프라이스 얘기하는데 상품, 사과시장에서는 이게 재화의 가격이 그냥 가격이고, 노동시장에서는 웨이지라고 쓰는데 임금 하면 이게 노동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자본의 가격 하면 이자율, 저기 화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볼 거고요. 또 환율 하면은 이 환율도 익스체인지 레이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장에서 이런 가격들을 보고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사과를 먹을까 아니면 바나나를 먹을까 했는데 사과의 가격이 사과의 가격이 비싸져요. 저는 사과를 먹든 바나나를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두 개가 대체 가능해요. 아니면 콜라라고 하고요. 사이다라고 할게요. 저한테는 콜라든 사이다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콜라 가격이 500원 했는데 10원이라도 비싸졌어요. 그럼 그냥 사이다를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살 것인가 구입할 때 선택의 기준 되는 게 바로 가격이 되고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생산할까 바나나를 생산할까 했는데 바나나보다 사과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더 이게 생산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 변호사 자격증을 딸 것인가 봤더니 요즘 회계사가 좀 좋아지는 거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 지금 있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올해 해서 내년에 붙으세요. 그럼 이제 좀 좋을 때, 자격증을 따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취업도 잘 되고 대우가 좋을 때, 그걸 이제 나중에 보면 국제경제에서 교육 조건이라 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은 회계사 자격증인데 조건이 좋을 때 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올해 붙은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붙는 게 좋대요. 내년부터 향후 한 2년 우선 붙었을 때 딱 좋아질 거니까 빨리 올해 내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으면은 그러면 야 못하러 로스쿨 가니 회계사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계사가 이제 또 너무 많이 넘치고 일이 중복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럼 또 변호사 좋으면 이제 사람들 선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회계사를 해야 돼, 변호사를 해야 돼. 아무튼 뭐 그런 거 할 때 여기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게 전부 다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격증을 생산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자도 이 가격을 보고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가격의 기능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는 이게 경제 변수니까 이렇지 뭐 주가 생각해 보세요. 주가. 그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의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미래가 밝은가 보다. 그리고 주가가 자꾸 떨어져요. 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다 반영했을 때 뭔가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계속 얘기할 건데 희소한 자원, 희소한 시간, 희소한 자금 이거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가 전부 다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아니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만드는데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을 할지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할지 요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 노트북을 생산한다 합시다. 이걸 생산을 해요. 아니 근데 알파고가 등장하거나 기계화가 돼가지고 자본을 하나 투입하는데 자본을 생산하는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자본을 투입하는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자본의 가격은 싸지는데 노동자들이 막 노조를 이렇게 결성해가지고요, 막 임금 올려주세요 하는 거야. 막 임금 올려달라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노트북을 생산할 때 노동을 많이 쓰면 써도 되고, 그걸 이제 노동을 많이 쓰면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을 많이 쓰면 자본 집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식을 쓸까 고민하는데, 아이고 노동의 가격이 이제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노동을 좀 가능하나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자본을 많이 써서 생산해야겠다. 그러니까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같은 경우 어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많이 쓸 것인가, 그런 생산 방식이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이 학원 다니는 게 이제 실강이죠. 사실은 뭐 온라인이라는 게 또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집이 멀고 그러면 이것도 괜찮죠. 옛날에는 제 기억에 뭐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저 다닐 때 그 옛날 했던 친구들 보면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실강밖에 없었어요. 실강밖에 없고 그리고 그나마 한 게 이제 테이프? 그러니까 강의 듣는 사람이 좀 마이크 있는 거에다가 저 이거 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세요. 하면 이제 녹음해가지고 이제 녹음기에서 테이프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비가 좀 비싸고 부담되는 거 테이프 사고, 대신 누가 또 필기한 사람이 있으면 필기 노트 이렇게 있어가지고 필기 보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나 뭐 회계 재무다 하면은 최정인 선생이다 그러면 이름은 최정인 강사 뭐 해서 회계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겼지? 몰라요. 모르고 야, 이 사람 되게 웃기다. 근데 야, 어떻게 생겼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막 거의 뭐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또 이제 뭐 여기는 아닌데 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도 진짜 학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차피 모르잖아. 그래서 김빵빵 교수 하면 이게 누구야? 뭐 몰라요. 그리고 대학은 S대가 한두 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 때 잠깐 용돈 벌고 갈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 있으니까 뭐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또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가격이 좀 싸면 모르겠는데 그닥 실강하고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게 막 가격이 뭐 한 5분의 1 가격이라 할게요. 실강보다. 그러면 그냥 자금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해야지, 학원이 난 실강이 좋지만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선택을 바꾸는 거죠. 이거 같은 돈 거의 비슷하게 1대1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하느냐, 실강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중간에 가격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기계적으로
문장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문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물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그냥 읽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다시 잡아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경제 그냥 뭐 이런 거 두리뭉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소득의 분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랑 비슷해요. 정보 전달, 자원 배분,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 자, 우리는 이거 저 뒤에서 다시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소득과 관련해서는 분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능별 소득 분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계층별 소득 분배 이렇게 있어요. 기능별 소득 분배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거 레이버의 약자예요. 노동 이렇게 쓸 거고요. 캐피탈 해서 자본 이렇게 쓸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요. 이 그림은 지겹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기업이 생산해서 뭔가 Q 아웃풋을 생산해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물, 인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요,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었더니 어디 블랙박스 안에 들어갔더니 뭐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이고요. 이게 이제 뭐 노트북을 하나 생산했다 합시다. Q라는 노트북을 생산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럼 얼마의 가격에 이제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10대 생산했는데 노트북의 가격이 한 대당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100만 원짜리 10개 생산했으니까 1000만 원의 가치를 이렇게 쭉 해서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원화로 보니까 원화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한도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여에 따라서 이제 대가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뭘 제시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에 따라서 얼마의 임금에 노동 얼마 사용했냐. 우리가 뒤에 할 거예요. 이게 노동과 관련된 근로소득, 노동소득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거죠. 자본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이나 공구를 만드는데 얼마 있습니까? 이게 자본의 가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용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노동에 대한 비용이라 할게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생산 요소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땅이라든가 뭐 경영 능력 그런 거 있으면 거기 추가적으로 이윤이나 지대 이런 걸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가 소득 분배하면 늘상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게 떠올라서 그런데 그건 이제 계층별 소득 분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와 뭐 가난한 사람, 노숙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있는 이 소득의 불평등 관련된 건 이제 흔히 신문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불공평한 불평등한 세상 할 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거는 이 기능별 소득 분배가 우선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소득 분배다라고 하면 이쪽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자기가 인풋에 기여한 대가로 어떻게 분배를 받는가, 뭐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초점이다. 그게 바로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여기 임금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똑같은 노동을 투입할 때 임금이 올라가면 비싸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본을 많이 사야겠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원 배분까지도 연결이 되겠어요. 살짝 보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가격 그런 것들 결정되면 그 소유자한테 얼마 이렇게 나눠지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3페이지에 가보시면 가격의 종류해서 절대 가격과 상대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시에서는 절대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미시에서는 주로 상대 가격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산선 할 때 또 볼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게 사과가 있으면, 자, 사과 하나랑 바나나가 몇 개가 교환됩니까? 3개가 이렇게 교환된다고 할게요. 이게 바나나 이렇게요. 자, 그러면 사과의 가치는 바나나 가치의 3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 하나랑 바나나 3개가 이렇게 하면 또 설마 뭐 2개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요. 노란 색깔 바나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3개랑 서로 교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의 가치를 이제 절대 가치로 표현하면 이제 화폐로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이렇게 바나나로 이렇게 나눠줘요. 바나나. 이렇게 하니까 바나나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나나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이거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가치는 바나나의 3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화폐 가치 이건 주로 이제 거시에서 표현하는데요. 사과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1원짜리가 만약에 100원 이렇게 거래가 된다 할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사과의 가치는 1원짜리 100배 가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똑같이 원화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원화로 나눠주면 얘와 얘가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사과의 가치는 원화 가치의 100배 가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요. 저 뒤에 나중에 환율해서 쓸 건데 우리나라 원화랑 그냥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W라고 생긴 이렇게 동전이 있고요. 여기 달러라고 생긴 이런 동전이 있어요. 자, 이거 하나랑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몇 개 있어야 되니 하면 1000개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1달러가 1000원과 가치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원화 우리 돈이 관심 있으면 달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원화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화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원화로 나눠주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원화를 다르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환율하면 원달러 할 때 뭐 1000원 이렇게 되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달러의 가격,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이 원화의 1000배 가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인상돼서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바로 좀 보이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만약에 1,5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고 달러의 가치가 훨씬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하나 얻기 위해서는 옛날엔 1원짜리 1000개 주면 살 수 있는데 이제는 1원짜리 1500개를 줘야지 달러랑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회계사 시험 봐보시면은요. 미시는 역시 계산 문제가 이제 늘 그렇죠. 그래서 뭐 새로운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계산 문제, 그냥 계산 문제를 주구장창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내면 한 20문제는 미시 내고요. 20문제는 거시를 내는데 20문제에서 한 19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를 내요. 그냥 일부러. 왜냐면 계산 문제가 사실 중요한 거지. 뭐 말로 보상변화 어쩌고 이런 거 시험 안 해요, 요즘. 그냥 보상변화, 대체효과, 소득효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예 그거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지. 그냥 뭐 기울기 어쩌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식을 줘요. 수요 함수, 뭐 그냥 공급 함수 식 줘서 균형값 구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미시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수식으로 이렇게 해도 자꾸 뭐 시험 이의 신청 이렇게 나오는데 말로 하면은요 또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출제하는 분들 보면 귀찮아 그냥 다 계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할 때 그냥 뭐 수요 공급 가격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제 원론에선 그러고 이제 그렇지 좀 올라가면요 귀찮아요. 다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책을 이번에 할 수 없이 옛날에는 특강 때 쓰려고 했는데 미리미리 좀 하려고 일부러 마련한 거예요. 계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또 오래 걸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게 이게 버겁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해두셔야 돼요. 그냥 말 문제만 쭉 하시다가 내년 한 2월 말에 시험 보는데 1월부터 계산 문제 이제 풀어볼까 반복 그땐 늦어요. 마음이 조급한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해놓고 그때 나중에 또 OX 해가지고 그냥 말 문제는 그때 하셔도 돼요. 거시요. 거시는 사실은 학교에서 보통 거시할 때는요. 우리 요 책도 뭐 되게 좋은데 이 책과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교수님들 강의하는 게 좀 달라요. 막 현실 막 이런 얘기 데이터 뭐 이렇게 막 해서 도표 이런 걸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용으로 할 때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거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시가 하게 되면 대학원 가도 이제 뭐 수학을 쓰는 게 미시 아니요. 거시는 동태적인 수학을 써야 되니까 더 어렵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봐주는 거예요. 봐줘가지고 그냥 뭐 가끔 보면 그냥 간단한 ISLM 그거 하거나 아니면 GDP에 포함되는 거 아니면 이제 학파 얘기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뭐 통화주의 케인즈 이렇게 좀 나오는 거지 사실 어렵게 나오면 한두 곳도 없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조금 시험이 보면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사실은 보면 조금 더 쉽게 변한 건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 그 수업용으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당황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뭐 아세요? 뭐 테스트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냥, 그 매경이나 한경에서 보는 그런 시험 있잖아요. 자료 해석, 데이터나 그래프 막 주고, 자, 이거는 뭡니까? 그런 건데, 오히려 조금만 하시면은 더 오히려 쉽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게 그 출제하는 사람이나 보면 이제 문서 작업을 한글로 이렇게 하거든요. 한글로 하는데 한글로 이렇게 그림이나 그래프 그릴 때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도 그림이 가끔 나오는데 그래프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로 띵띵띵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라든가 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내년에 또 이제 이 작업한 사람이 그림 그리기 힘들어요. 아마 투덜대가지고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미시 거시 중에서는 강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라고 하면 둘 다 보긴 해야 되는데 미시에 좀 초점 맞추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뭐 이런 거 건너뛰세요. 뭐 읽어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뒤에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진짜 건너뛰시고 뒤에 뭐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간단한 계산, 그래프 이런 거에 좀 초점 맞추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이제 기본 강의 때 그걸 좀 잘 해두세요. 그리고 거시도 좀 심플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것도 그냥 복습만 잘 하시고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뭐 회계학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 산등성이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냥 안정적으로 80점 이상 그냥 90점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약간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잡지 못하면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뭐 또 다른 강의 들어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그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뭐 그거는 그냥 예습 복습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수업 빠지지 마시고 수업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수요와 공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이어서 할 테니까 오늘 한 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고 오후에 보니까 또 회계학이 있더라고요. 난 몰랐지. 회계학이 있으니까 그냥 회계학 수업 잘 들으시고 저녁 식사 하신 다음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회계학 복습을 하셔야죠. 경제학은 배운 거 없어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냥 또 뭐 앞에 뭐 기회비용, 희소성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회계학 복습하시고 경제학은 이제 수요 공급서부터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